네, 11월 18일 해외 축구하고요. NBA 2부 분석 코멘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간 두 경기지만 뭐 어쨌든 제가 어제 쉰 것도 있고 해서 올렸어요. 올려서 어쨌든 뭐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내일 해축 7경기, 친선전 한 경기, 월드컵 예선 6경기, 그 다음에 NBA 8경기 있습니다. 그래서 15경기인데 일정 괜찮아 보이니까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오늘 해축 올킬을 했고, NBA까지 올킬을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보스턴을 갈 걸. 제가 광우병을, 이거, 코비 화이트 복귀, 이런 거는 신경 쓰면 안 되는데. 어쨌든, 좀 아쉬웠어요. 왜냐면 그냥 아예 말도 안 되게 뭐 져서 끝나면 모르겠는데, 뭐, 2차 연장 가가지고. 어쨌든 시카고에 대해서 문제점 이런 것들은 뭐 여실없이 느낄 수 있었던 경기였고요. 그다음에 유타의 뭐 키언테 조지의 성장 이런 것들 또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는데 어쨌든 제일 좋게 본 거 들어왔고 그다음 VVIP S급 단폴은 뭐 계속 들어오고 있고 4연승인가 그럴 겁니다 최소. VVIP 회원분들은 뭐 만족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뭐 어쨌든 이번 주 일정 또 주말에 해축 리그도 재개를 하기 때문에 뭐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또 연승 흐름 지금 2연승이니까요 3, 4, 5 연승까지도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참여하실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 VIP 가입하시면 되고요. S급 단폴은 어쨌든 18만 원입니다. 6만 원 더 비싸죠. VIP는 하루에 4천 원꼴이라면 VVIP는 하루에 6천 원꼴이에요. 근데 한 달 수익으로 봐도 VVIP가 더 나을 수밖에 없어요. 안 좋은 구간도 이런 S급 단폴이 계속 적중이 되기 때문에 피해도 최소화되는 건 사실이고요. 지난달에 이제 VIP 기준으로 100콩 이상 수익이 났다면 VVIP 기준으로는 150콩 이상 수익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아니면 못해도 130, 130콩 이상, 3, 40콩 이상은 최소 차이가 나는 거는 어쩔 수 없죠.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나가는 그 단폴 적중률이 워낙 좋으니까 추가적인 수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야간도 어쨌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또 댓글 참여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A매치 핀란드하고 안도라입니다. 이걸 왜 준비했냐면 병신 대 병신 매치업이지만 그래도 덜 병신인 게 핀란드죠. 휘바 휘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전에 노리치였나요? 그 노리치 뭐 승격하고 강등하고의 어떤 중심에 있었던 어, 테모 푸키까지 있는 그런 팀인데 이게 이제 은퇴 경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친선전을 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푸키가 지금 나이가 많은데 푸키가 예전에 노리치에서도 에이스 역할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자국 리그에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90년생이에요. 그래서 은퇴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푸키의 은퇴 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도라하고 해서 홈에서 뭐 만만한 상대잖아요. 근데 이제 핀란드가 이런 안도라를 찍어 누를 정도의 전력은 안 되는 건 사실인데 어떤 팀의 에이스였던 또 베테랑의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손흥민 같은 선수가 은퇴하는 경기니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핀란드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결장자는 언급은 안 드릴게요. 이런 A 매치에서 핀란드 승. 그다음에 다만 이거는 핀란드가 오바가 날라면 혼자 3골을 넣어야 돼요. 안도라는 제가 봤을 때 골을 넣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대 아니면 2대0 정도 승. 핀란드 승의 저득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코하고 지브롤터. 여기서부터 이제 월드컵 예선인데 전체적으로 동기부여가 없는 경기가 더 많아요. 마지막에. 근데도 그래도 컨택을 할 수 있는 경기들은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뭐 동기부여가 없어가지고 다 있어가지고 제가 올킬한 건 아니잖아요. 포르투갈 이마엔, 잉글랜드 언더, 승언더 정확하게 잘 갔고 그 다음에 아제르바이잔 3프렌까지 그래서 올킬을 했고 그래서 동기부여가 있든 없든 뭐 그래도 가져갈 재료들은 있고요. 그걸 잘 고르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게 이제 어려우신 분들은 조합 참여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번 주말에 또 해초 리그 또 재개를 하니까 이거는 동기부여가 지금 있는 경기 하나 정도 뚜렷한 것밖에 없어요. 내일은 체코 지브로터는 지금 이미 체코가 한번 4대 0으로 원정에서 대승을 얻고 전력차가 많이 나는 매치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페루제도하고 1점 차고 이거는 뭐 페루제도하고 만약에 승점이 같았으면은 뭐 체코가 대패하거나 이러면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있었지만 뭐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저도 되는 경기고 결장자도 많아요. 수비 쪽에 지마, 비틱, JL카 그다음 앞쪽에 너무 많습니다. 슐츠, 체르니, 뭐
프로버드, 그 다음에 시크 불투명하고요. 쿠세. 시크 불투명한 거는 뭐 무리해서 출전시킬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지브롤터도 수비적인 안네솔라이라던가 뭐 발라리노, 뭐 앞쪽에 대바, TJ 대바 이렇게 빠지는 자원들이 있는데 체코가 워낙 많아요. 빠지는 자원들이.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지브롤터 오프라인에 4.5 언더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뭐 대패하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체코가 홈이라 하더라도 지금 공격 쪽에 빠지는 자원도 많고 굳이 뭐 악착같이 뭐 야 우리 뭐 지브롤터하고 악연이 있다. 응? 복수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이를 갈고 해야 되는 그런 경기도 아니고 지난번 경기도 사실 전반에 한 골 넣고 후반에 세 골 넣고 마지막에 추가 시간까지 골이 들어가서 이제 4대 0으로 끝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적당히 골 넣고 끝나지 않을까. 3대 0, 4대 0 뜨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경기예요. 그래서 뭐 4연무 정도는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경기인데 뭐 3골 정도 나면서도 끝날 수도 있다. 이거는 지브롤터 오프랜에 4.5 언더 보고요. 4프레는 조금 도전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하게 이제 오프레인 보는 거고요. 4프레도 도전을 할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 다음에 북아일랜드하고 룩셈부르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경기도 동기부여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오늘 뭐 유종의미를 거뒀던 것처럼 북아일랜드 또 홈에서 만만한 룩셈부르크 상대로 지난번에 이제 원정에서 3대1로 이겼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지 않을까. 북아일랜드는 이제 수비에 발라드, 허리라인에 사빌 빠지고 앞쪽에 레이드 불투명하고요. 룩셈부르크는 수비 쪽에 보냄 말고는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북아일랜드 승, 그 다음에 마헨승의 오바까지. 어쨌든 룩셈부르크도 북아일랜드가 뭐 거의 뭐 반 오픈 게임식으로 막 수비 열심히 하지 않고 하면은 룩셈부르크도 찬스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룩셈부르크가 또 공격력을 믿진 않지만 이거는 그래도 뭐 아니면 뭐 북아일랜드가 혼자 시원하게 3대 0으로 이길 수도 있겠고요. 이거는 유종의 미를 거두려 하지 않을까. 홈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어제 오늘 그래서 이거는 북아일랜드 승에 마이너스 오바까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몬테네그로하고 크로아티아 이것도 동기부여는 없는 매치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민을 좀 했는데 일단 몬테네그로는 수비 쪽에 부야치치, 사비치 빠집니다. 그 다음에 허리에 바키치 빠지고요. 크로아티아는 뭐 없어요, 딱히. 뭐 에르리치 뭐 얘 한 명 정도 불중한 거 말고는 없는데 아무래도 뭐 풀로 쓰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좀 의아했던 거는 잉글랜드 케인이 날강도처럼 무슨 약팀 상대로 골 넣으려고 악착같이 열심히 하더라고요. 후반에도 2대0 됐는데도 막 3골 넣으려고 하나 더 넣으려고 막 엄청 들이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마다 좀 달라요, 여러분. 이미 이 결정이 난 경기인데도 막 악착같이 골을 넣으려고 하는 나라들이 있고요. 설렁설렁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원정팀이라고 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원정팀인데 설렁설렁 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프랑스도 그렇고 잉글랜드도 그렇고 막 빡세게 하더라고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대충 했었고요. 사실 폴란드전에서.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몬테네그로 어떤 사비치 수비 쪽에 빠지는 자원들도 있고 크로아티아가 공격력이 좋은 팀은 아니지만 저는 어쨌든 결과물은 만들 것 같아요. 몬테네그로의 공격력으로는 크로아티아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수비를 대충 하진 않고 이제 공격을 대충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실점을 일단 안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잉글랜드도 어쨌든 공격도 열심히 했지만 수비도 열심히 했거든요. 1대 0 상황에서 먹혀도 돼. 근데 상관이 없거든 먹혀도. 근데도 막 열심히 옴나는 수비하는 것들을 봤을 땐 그래도 이건 크로아티아 승의 언더. 핸디는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면 전력차는 마인까지도 봐야 되지만 원정 크로아티아를 14를 마인을 딱 찍기는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크로아티아 승의 언더, 핸디는 조금 애매합니다. 저는 몬테네그로는 골을 못 넣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몰타하고 폴란드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뭐 동기부여는 없어요. 이따 동기부여 독일만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그래서 폴란드하고 몰타면 이것도 몰타 쪽을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늘 네덜란드가 지고요. 폴란드가 지금 네덜란드가 대패, 폴란드가 대승해야지 이제 바뀌거든요, 순위가. 근데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몰타는 결정자가 없고, 폴란드가 스코롭스키 키퍼, 베드나렉, 그 다음에 피용텍, 스만스키 뭐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레반도프스키도 좀 뛰다가 뺄 거예요. 무리하지 않을 것 같고, 아니면 후보, 뭐, 제가 봤을 땐 뛰다가 후반에 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홈에서 폴란드가 2대0으로 신승 거뒀고, 이것도 좀 고민을 했는데, 폴란드가 약팀 상대로 좀 강점을 보이는 팀도 아니고, 동기부여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뭐, 폴란드가 이기긴 하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홈에서와의 1차전처럼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몰타가 지금 직전에 이제 핀란드 원정에서 한 골 넣고, 그 다음에 또 보스니아가 아니죠. 두 골 넣었거든요, 지금. 리투아니아 원정에서 한 골 넣고. 근데 폴란드도 이런 약팀 상대로의 수비 밸런스는 괜찮아요. 뭐 키비오르도 있고, 뭐 베드란에 빠지는 건 아쉽지만, 그래서 저는 이거는 폴란드 승의 언더 똑같이 봅니다. 이 크로아티아처럼. 그래서 동기부여는 없지만, 워낙 홈팀의 어떤 공격력을 신뢰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폴란드 승의 언더, 이거는 몰타 2프렌드 봅니다. 이거는 마에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이겨도 한 골차. 그래서 폴란드 승의 언더, 몰타 2프렌드. 이 경기와는 다르게 저는 폴란드를 더 신뢰를 안 하기 때문에 폴란드 승의 현무에 언더 본다는 거겠죠? 일단 몰타 2프렌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코멘트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이번 주 산뜻하게 주간부터 해서 여러분도 적응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야간 어제 잘 들어왔고 오늘 주간부터 해서 다시 연승으로 탔으면 좋겠네요. 일단 독일하고 슬로바키아는 독일이 비기기만 해도 1위, 슬로바키아 이기면은 슬로바키아가 1위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슬로바키아 원정에서 독일이 처참하게 0대2로 패했습니다. 똥꾸렁내 났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독일은 그 이후에 4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북아일랜드 3대1, 룩셈부르크 4대0, 북아일랜드 1대0, 다시 만난 룩셈부르크 2대0으로. 원정에서는 좀 똥꾸렁나게 났지만 홈에서만큼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슬로바키아도 지금 뭐 어쨌든 룩셈부르크, 북아일랜드 홈에서 만나면서 지금 클린시트로 경기를 이겨냈고, 독일이 슐러터팩이 불투명해요. 그다음 키미 불투명한 게 크겠죠. 이 두 명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좀 중요합니다. 단두대 매치이기 때문에 홈이어도. 슬로바키아도 수비 쪽에 사트가 불투명하지만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슐루터백 키미가 나오냐 안 나오냐가 독일한테는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하고 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뭐 한번 소식들을 한번 실시간으로 한번 제가 볼게요. 뭐 지금 시점에서 보는 것보다 이따가 막 저녁에 뭐 보는 게 더 이따 한 8, 9시에 보는 게 더 정확하긴 한데 뭐 뜬 소식이 있는지는 한번 볼게요. 키미라던가 슐로트백이 나오는 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키미는 지금 훈련은 불참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키커지하고 빌트지 독일 뭐 유명한 거기 키커랑 빌트지 이런 언론사에서는 나온다고 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경기니까 우리에서라도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훈련은 불참했지만 슐로터백은 뭐 아직 제가 소식은 못 찾아봤네요. 그래서 어쨌든 확실히 나온다 안 나온다를 지금 컨펌이 뜬 건 아닌 것 같아요. 키미라던가 슐로트백이라던가. 키미는 뭐 선발 예상이라고는 하지만 뭐 언론제의 예상 라인업이 뭐 항상 맞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기자들이 더 중요합니다. 전담 기자라던가 1티어 기자 이런 기자들의 소식이 좀 중요한데 일단은 애매하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 라인업에는 둘 다 들어가 있는 예상 라인업들이 한 명이 그러니까 슐로터백이 들어가 있는 라인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슈루터백, 키미 뭐 둘 다 나온다는 뭐 라인업도 있는데 어쨌든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는 독일이 그래도 복수는 해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핸디를 누가 가져가느냐겠죠. 이것도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독일 일반승은 보고요. 그 다음에 핸디를 누가 보느냐인데 전 슬로바키아가 지더라도 이거는 물고 늘어집니다. 물론 슬로바키아의 어떤 경기 플랜이 중요해요. 비겨야 되는 독일, 이겨야 되는 슬로바키아이기 때문에 원정이고 지난번에 2대0으로 이겼다 하더라도 그때 홈이었고 그때하고 독일하고 어떤 폼은 달라진 건 사실이고 볼테마테가 똥꾸렁내 하더라도 멋없더라도 골을 좀 넣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는 슬로바키아 2프란 봅니다. 이거는 슬로바키아가 전반은 일단 어떻게 보면 골을 못 넣어도 실점을 하지 말자는 플랜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한 골을 먹혀도 바로 들이대기에는 부담스러워요. 두 골 먹히는 순간 그냥 게임 오버합니다. 그래서 물론 후반 한 75분, 80분쯤에 쇼부를 보려고 할 거예요. 0대0이 됐든 1대0으로 지고 있든. 그래서 이거는 슬로바키아 2프렌 정도는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버는 이거는 3.5라 언더를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정석인데 이거는 경기 양상이 갑자기 난타전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80분 이후에 뭐 추가 시간에도 골이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3.5 봐볼게요. 이거는
독일 승에 슬로바키아 2프렌에 3.5 오바보고 키미나 슐로트백이 나와도 100% 컨디션은 아닐 수도 있고 둘 다 선발이 안 나오던가 한 명만 선발 나오던가 한 명 교체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변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경기 네덜란드하고 리투아니아 이것도 동기부여가 없는 매치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리투아니아 4프렌에 3.5 언더 쪽으로 보겠습니다. 네덜란드는 지금 뭐 둠프리스, 그 다음에 베오르스트, 클루이베르트 정도, 그 다음에 바네켄까지도 빠져요. 그래서 얘네는 직전 경기 물론 홈에서는 좀 열심히 하면서 마무리를 잘 하려고는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브라이튼 이번에 이적한 친구 걔까지 해서 빠지는 거고 리투아니아는 공격 쪽에 뭐 둘즈니코프 얘 말고는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저는 리투아니아는 골을 못 넣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3대0 보는 겁니다. 최대 네덜란드가 아니면 뭐 2대0으로 적당히 데리고 놀다 끝날 수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3대2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경기가 나오긴 했었죠. 리투아니아 원정에서. 근데 저는 그때처럼 리투아니아가 두 골 넣는다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비 쪽에 뭐 결함이 있긴 하지만 뭐 둠프리스 같은 경우에 뭐 수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이 빠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리투아니아 4프렌에 3.5 언더 역배. 그래서 3엠무 한번 도전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네덜란드의 뭐 경기 플랜을 봤을 때 하는 걸 봤을 때 무리하진 않을 것 같아요. 리투아니아 4프렌에 3.5 언더 역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구 살펴봤고요. 이따가 표는 공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조합 참여하실 분들 성적 참고하시고요. 시카고 참 아쉽네요. 그래서 조합 참여는 유튜브 멤버십 VIP 가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VVIP는 S급 다음퍼까지 추가로 나가고 S급 다음퍼 같은 경우 4연승인가 5연승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률은 꾸준히 높아요. 80% 높을 땐 90%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그리고 뭐 이렇게 미리미리 드립니다. 당이 떨어질 것 같은 거 미리미리 드려요. 포르투갈 이마에 같은 경우 일찌감치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배변도 10시 이후에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뭐 당연히 당 떨어졌을 때 가면 불리하니까요. 어쨌든 코멘트 도움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NBA로 넘어가겠습니다. NBA 내일 8경기 있는데 잘 준비해왔으니까 들어보시고요. 첫 번째 미러키하고 클불부터 가겠습니다. 클불은 이제 여전히 갈란드가 빠져요. 뭐 메인 볼핸들러가 빠지는 거는 클불 같은 경우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란드가 없을 때 답답한 갈란드가 어떤 득점에서의 좋은 역할을 해줄 때도 있지만 메인 볼핸들러의 부재는 역시나 이제 클불이 미러키 같은 팀 상대로 할 땐 까다로울 수밖에 없고 쿤보가 지금 뭐 프로버블 떠있지만 웬만하면 나온다고 보고요. 일단 미러키는 원정에서의 경기력, 홈과의 경기력 당연히 홈에서 다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그 간극이 조금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뭐 3점 야투라던가 전체적인 득점 볼륨 이런 것들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클불도 제가 직전 경기에 오바 받고 이제 핸디는 멤피스 쪽으로 보자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뭐 해건더가 떴고 그 다음에 그래도 멤피스가 프레는 했어요. 그래서 일단 10점인가 그랬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8점 차로 이기긴 했는데 확실히 이제 클불이 아주 좋았던 이 화력 구간 막뭐 불스 시카고 잡고 워싱턴 잡고 필라 잡고 애틀 잡으면서 4연승 하면서 이런 좋았던 구간 흐름은 좀 끊어진 게 아닌가. 클불 어떤 핸디를 조금 높은 핸디 내일도 6.5면 낮은 핸디는 아닙니다. 멤피스전처럼 높진 않지만 두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서 미러키 상대로 6.5면 좀 높다. 아무리 원정 미러키가 좀 바보여도 결국에는 뭐 미첼 꾸준한 우리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에 대한 물음표가 있고 당연히 모블리하고 앨런의 투빅 때문에 쿤보가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인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양 팀이 이미 한번 만나서 홈에서 클불이 118대 113으로 5점 차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빙이었다가 4쿼터에서 이제 점수를 벌리면서 신승을 거뒀는데 이때 미첼 그 다음에 모블리가 원투펀치 역할을 해줬고요. 메릴도 좋았고 디안드레 헌터도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미러키 같은 경우에 쿤보 혼자 40점 그 다음 그린 롤린스, 뭐 터너 이런 애들이 활약을 해줬는데 일단 쿤보 원맨 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나머지 마이스 터너 그다음 직전에 쿠즈마도 괜찮았지만 쿠즈마는 기복이 있는 선수고요. AJ 그린이나 롤린스가 얼마나 서포트를 해주냐 보고 쿠즈마가 서포트를 하는 거는 사실 거의 5대5예요. 주사위형 선수니까. 저는 이런 선수 안 좋아하거든요. 클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주전 구간에서는 어떤 밸런스가 미러키보다 안정감이 있고
그 다음에 벤치에서는 미러키 같은 경우에 콜 앤서니가 괜찮고, 그 다음에 뭐 게투주가 이제 벤치로 나오던가, 쿠즈마가 벤치로 나오던가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긴 한데, 미러키의 벤치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결정자들까지 감안한다면, 뭐, 전체적으로 클블이 약간 더 우위이긴 해요. 하지만, 6.5의 핸디를 클블이 가져갈 거냐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미러키도 백코트 자원들의 어떤 예상 외의 활약을 지금 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롤린스라든가 AJ 그린이라든가 만약에 쿠즈마가 오늘 내일 바짝 서는 날이다. 아니면 주사위 한 4.8 정도, 5 정도만 떠도 클블이 이거는 압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일스 터너가 저는 좀 아쉬운 게 3점이 얘 한번 맛보잖아요. 그럼 계속 던져. 얘는 3점을 얻고 사는 선수가 아닙니다. 3점에 대한 빅맨 치고 3점을 넣을 수 있는 어떤 강점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것만 좀 제어해주면, 그리고 쿤보가 리버텍 해가지고 잡빙 얻어도 되는데 되도 않는 미들 점퍼, 미들 점퍼도 던져야 돼. 근데 본인의 강점이 뭔지 더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조금 오버만 안 하면 미러키가 지금의 클블의 분위기에 이 정도의 핸디에 또 갈란드도 빠져 있다면 6.5 핸디는 클블이 뭐 일반승 정도로 할 확률은 당연히 높겠지만 6.5 핸디는 저는 미러키 프렌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너무 높습니다. 기준점이 230.7.5죠.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230 한 2, 3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지금 원정 미러키의 클블의 최근의 야투 감각 경기력을 봤을 때, 그리고 서로 인사이드의 강점이 있고 합니다만 서로 어떤 제어가 될 거라고 보고, 이게 만약에 오바가 뜨면 저는 백코트 자원들의 3점 야투율이 다 40% 넘으면서 밀3 클3이 빵빵 들어가면은 서로 맞싸움 주고받다 보면 순식간에 점수가 오버패스 가거든요. 그런 시나리오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좀 희박해 보이지 않나. 그래서 이건 그런 구간이 있을 겁니다. 경기하는 도중에 1쿼터부터 4쿼터 사이에 뭐 서로 어떤 백코트 자원들의 야투 3점이 잘 들어가는 양궁 쇼가 일정 부분 구간이 있겠지만 그게 오래 지속은 안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미러키 6.5 프렌의 237.5 기준의 언더까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디애나하고 디트, 이거는 당연히 디트가 유리해요. 뭐 메서린 복귀 이슈 있다 하더라도 이런 건 다 차치하더라고. 인디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고, 커닝햄, 뭐 탐슨, 이 두 명 복귀하면 뭐 핸디도 디트가 무난하게 해줄 거고, 직전에 뭐 필라, 필풀, 필풀이 많이 몰렸던 경기인데도 주전 빠지고 디트가 이겼어요. 마인까지도 했고. 그래서 얘네 안 나와도 디트가 유리한데 사실 얘네 나오는 거 보고 D만 찍는 게 낫죠. D만 언 쪽으로 보시는 게 낫겠지만, 물론 핸디가 10.5까지도 11.5까지도 오르겠지만 1, 2여도 커닝햄, 탐슨 나오는 거 보고 아침에 D마나 언더 쪽으로 보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인디에 대해서 설명할 건 없고, 디트는 지금 주전들이 나올 때도 그렇고 안 나올 때도 그렇고 벤치가 엄청 퀄리티가 높지 않지만 그렇다고 퀄리티가 떨어지는 벤치는 아니에요. 디트가. 토바야 헬스도 아직 뭐 복귀 안 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백코트 에이스 커닝햄과 프론트코트의 듀렌, 나머지 선수들의 어떤 서포트까지도 이루어지는 팀이 디트이기 때문에 주전 벤치 구간이 어쨌든 중상위권 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 탄탄한 퀄리티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디마 언적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 미리 가냐? 아니면 내일 아침에 가냐? 차이 정도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클리퍼스하고 필라입니다. 클리퍼스는 백투백 일정이고요. 오늘 뭐 보스턴한테 잘 따라가긴 했습니다만 졌죠. 결국에는 좀 아쉽게 진 경기인데, 원정 백투백은 빡셀 수밖에 없습니다. 데릭 존스가 GTD인 거를 차치하더라도 뭐 레너드는 여전히 못 나오고 하든 혼자 고군분투 하는 팀이고, 노먼 파일 지난 시즌 좋았는데 나가고 나서 사실 뭐 아쉽다는 얘기밖에 못하고, 다만 주바치의 활약은 필라 상대로 인사이드, 엔비드도 없고 뭐 드럼통이 있긴 하지만 주바치의 활약은 기대할 수 있고, 하든이 과연 원정 백투백에서 좋은 득점 볼륨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하든 38분 뛰었어요. 주바치 34분 뛰었어요. 그 다음에 보그다노비치 35분 버기 뛰었습니다. 이 세 명이 출전 시간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얘네의 득점 볼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일정 부분 어느 쿼터에서는 초반에는 전반에는 괜찮은 활약을 보이다가도 후반에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고 뭐 머리가 핑 돌고 이런 구간이 나올 거예요. 현기증이. 그리고 필러 같은 경우에는 폴 조지 복귀 이슈도 있지만 걸리는 건 이겁니다. 폴 조지가 돌아와서 팀의 마이너스 역할을 하는, 최준용이 돌아와서 장판을 말아먹는, 물론 뭐 직전 경기에는 뭐 전 경기들보다 괜찮았지만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폴 조지는 언제적 폴 자지입니까? 우리 그 인디애나 출신의 폴 자지도 아니고
폴 좌지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냥 뭐 없는 게 나을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필라도 최근에 흐름이 좀 꺾인 건 맞아요. 어떤 이 에즈컴이라든가 이런 선수도 신인이다 보니까 뭐 꾸준하게 일관성 있는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걸 기대하기는 힘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필라의 1옵션 맥시가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뭐 드럼통도 나쁘지 않은 활약을 좀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그 라인업에서 지금 빠져 있는데 폴 자지 때문에 그 갑자기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우브레 주니어도 뭐 나왔을 때 직전 경기가 조금 뭐 출전 시간도 적고 좀 별로였지만 그래서 저는 어쨌든 백코트 자원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필라의 어떤 에너지 레벨에 클리퍼스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폴 조지만 출전 시간 많이 안 가져가고 아예 안 나온다면 오히려 좋은 에너지 레벨은 필라가 가져갈 수 있고 물론 폴 조지까지 같이 뛰면 에너지 레벨이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필라의 그런 템포, 에너지 레벨에 클리퍼스 우리 노인네들이 따라가다가 다리 힘이 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필라 승혜, 그 다음에 아현 승혜, 저는 클리퍼스 우리 노인 형님들, 어르신들 때문에 긴 좀 낮아도 언더 보겠습니다. 필마원. 이거 긴 좀 낮아서, 이거 필라가 혼자 오바 시원하게 낼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어떤 필라의 페이스도 그렇고, 이거는 필라의 어떤 득점 화력이 좀 상승 곡선이라면 필마업을 볼 텐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필마업 쪽으로 볼게요. 그 다음에 뉴욕 닉스하고 마이미, 이거는 홈 먼저 바꿔서 이제 리턴인데, 맥브라이드 GTD. 아누노비는 직전에 좀 5분인가 뛰고 나가리 됐죠. 그 다음에 여전히 브런스는 못 나오고 마이미도 아데바에 못 나오는데 그래도 나름 잘 비볐어요 마이미가 많이 벌어지면서 지진 않았죠. 그래서 홈으로 돌아온다면 결국에는 마이애미가 홈에서는 복수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날 타운스 뭐 샤맨 뭐 JC 조던 클락슨 뭐 이렇게 셋이서 너무 잘해줬고 양 팀 다 필드골 성공률이 45% 46% 너무 좋았어요. 그다음에 3점도 자유투도 많이 얻었고 3점 야투도 40%대는 찍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투가 빵빵 터졌어요. 그래서 너무 잘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민 노먼 파일이 메인 스코어 역할을 해줬고 하케 주니어도 BQ 안 좋고 좀 기디처럼 주접사는 스타일인데 괜찮았고 위긴스가 조금 야투나 이런 것들이 저조했는데 위긴스가 홈으로 돌아오면 반등을 좀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뉴욕 닉스가 직전에 어쨌든 타운스 그 다음에 샤멧이 또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물음표입니다. 저는 이런 또 득점 볼륨을 보여준다? 조던 클라스니 또 이 정도의 득점 볼륨을 보여준다는 거는 일정 부분 소폭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샤멧이나 조던 클라스는. 그래서 만약에 맥브라이드까지도 안 나온다면 결국에는 이거는 마이애미가 또다시 빠른 템포 보여주면서 서로 치고받으면서 직전 경기만큼 야투율이 안 나오더라도 직전 경기 272점이 나왔지만 야투율이 40% 초반, 30% 후반 정도만 나온다면 이거는 그래도 241점 기준 오바도 보고 승패도 마이애미가 뭐 맥브라이드까지 안 나온다면 나온다 하더라도 원정의 뉴욕 닉스이기 때문에 홈에서의 마이애미가 복수할 만한 또 저는 위긴스가 직전보다는 득점 볼륨을 더 한 10점 정도는 더 뽑아내주지 않을까. 야투 감독도 30 후반에서 40%까지. 물론 하케즈도 직전만큼의 활약을 보여줄 가능성은 희박해요. 근데 여기는 하케즈가 직전 경기보다 좀 득점 볼륨이 떨어진다. 여기서는 샤멧이라든가 JC 조던 클락슨이 직전 경기보다 둘이 합쳐서 60점을 넣었어. 그거보다는 볼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마이애미 승의 마마 옵쪽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4경기 했고요. 코멘트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또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NBA를 또 오하마가 잘 모른다, 적중률이 안 좋다, 이렇게 편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NBA에 올리거나 이러면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뭐 대본을 쓰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대가리 속에서 전두엽에서 그냥 나오는 거냐 씨부리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디테일하게 안 할 뿐이야. 왜냐면 그 정도 체력이 제가 안 돼요. 40대 이제 중반에 향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 또 완전 올인해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 양해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모르거나 여러분 분석이 그지 같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흐름은 여기다 적어놨고 조합 참여하실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 VIP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샬럿하고 토론토입니다. 이 경기는 샬럿이 이제 직전에 이제 라멜라볼은 관리 때문에 뺐었고요. 이번에 나올 거고 밀러가 여전히 못 나오고 라멜라볼은 출전 시간 관리가 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크누펜 뭐 이름 얘네는
얘 이름은 해설하는 사람마다 좀 다르다고 현지에서도. 그래서 어쨌든 뭐 이름이 엄청 중요한 건 아닌데 쿠누펠이 어쨌든 지금 잘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뭐 브리체스가 1옵션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근데 이제 라멜로 볼이 와가지고 언제쯤 정상 폼이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토론토는 지금 프론트코트 백코트 너무 탄탄해요. 얘네도 디트 못지않게 상위권을 위협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벤치 자원도 그렇고. 그래서 전체적인 포지션에서 샬럿이 비빌 수 있는 거는 브리지스, 쿠누펠의 어떤 득점 효율, 거기에 이제 라멜러블까지도 정상 폼이 돌아오면 화력 대결에서는 토론토한테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프론트 코트에서의 스카디반스하고 야코퍼들이 버티고 있는 프론트 코트는 샬럿을 찍어 누를 수 있는 라인업을 갖추고 있고, 또 홈 경기잖아요. 그리고 세컨 유닛 벤치 싸움에서도 토론토가 우위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샬럿의 약투 감각, 샬삼이 터지는 그런 시나리오들은 나오면 화력전을 가면 토론토가 좀 버거움을 느낄 수도 있다. 근데 결국에는 또 벤치 자원들이 나왔을 때 또 토론토가 딕도 그렇고 뭐 보일스도 그렇고 뭐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벤치 자원들이 있어요, 토론토가. 그래서 마무켈라 시빌도 지금 있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거는 토론토가 유리한 경기인데, 다만 핸디가 8.5면 조금 높긴 해요. 근데 토론토가 바보가 아니면 지금 상승 흐름이고, 샬럿의 강점이 뭐냐? 샬럿의 야투가 터지는 날 우리가 이건 힘들 수 있다. 특히 백코트 자원들 야투를 어느 정도 억제를 해줘야 된다 보니, 토론토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원정 일정을 마치고 홈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토론토가 시즌 초보다는 어떤 수비 지표가 좋아진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면 샬럿의 어떤 공격의 화력을 억제를 해준다면 이 경기는 토마운 쪽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기준이 좀 높습니다. 이게 샬럿이 비비고 샬럿이 사고 치면 오바가 날 가능성이 높아요. 샬럿의 야투가 터져서. 근데 샬럿이 야투가 터지는 날도 지는 경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야? 경기 전체적인 운영 미숙, 그 다음에 기본적인 수비가 안 되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토론토 승의 마엔의 8.5 마엔의 239.5 기준의 언더까지 토마한 쪽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댈러스하고 미네로 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댈러스가 백투백 일정입니다. 댈러스가 드디어 승리를 했고, 이제 미네는 뭐 지금 휴식을 취하고 백투백 일정 덴버한테 지고, 그래서 오늘 홈에서 연장까지 가가지고 지금 최근에 2차 연장을 한번 갔다가 클리퍼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장 가가지고 경기를 하는 건데, 일단 눈에 띄었던 건 댈러스가 직전 클리퍼스와의 경기도 그렇고 오늘 경기도 그렇고 1픽 플래그가 눈에 많이 띄었죠. 침착해요. 어떤 클러치 상황에서도 한번 페이크를 주는 거는 아무리 어린 친구여도요, 그런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거거든요. 수비는 뭐 말할 거 없고, 공격의 어떤 효율이 조금 아쉬웠지만 공격 쪽에서도 지금 슬슬 어떤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게 플래그입니다. 근데 오늘 PJ 워싱턴 38분, 그 다음에 플래그 37분, 이 두 명 외에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미네 같은 수비가 기본적으로 되는 팀 상대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저는 댈러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네는 한창 수비가 좋았었던 그만큼의 퍼포먼스는 아니지만 수비는 리그에서 탑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고베어가 버티고 있는, 프랑스 에펠탑이 버티고 있는 프런트코트를 게포드나 복귀한 라이블리가 얼마나 뚫어낼 수 있느냐, 또 PJ 워싱턴이 얼마나 뭐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느냐, 그리고 무엇보다 백코트 자원들에서는 사실 경쟁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프런트 코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벤치에서도 사실 나즈리디가 벤치 리더를 하고 있는 벤치 자원에서 활약에서도 밀리는 거는 사실입니다, 댈러스가. 그래서 에너지 레벨도 미네가가 좋은 팀은 아니지만 댈러스가 수비가 강한 팀을 만나면 체력적으로 버거울 수밖에 없어요, 못하는 팀이. 그래서 후반 가면 갈수록 댈러스의 어떤 경기력, 야투 감각이 좀 저조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는 미네 승의 13.5도 마인 보고, 이거는 그래도 댈러스가 저는 100점 초반만 찌워준다면 228점의 기준도 오바를 봐야 된다. 미네의 화력이 폭발하는 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댈러스가 수비 밸런스가 무너질 가능성이 크고, 미네의 야투, 특히 외곽이 좀 안 들어가는 날만 아니면 이거는 미네가 혼자 120점 이상은 찍어줄 수 있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건 미마업 쪽으로 볼게요. 댈러스 점수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 마지막 두 경기 남았는데요. 코멘트 도움되시는 구독, 좋아요, 또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최근에 적중 흐름이고요. 조합 참여하실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 VIP 가입하시면 됩니다. VVIP 에스코 다음폴은 매우 잘 들어오고 있네요. 그 다음에 OKC하고 뉴올 이거는 자이언이 GTD이긴 한데 뭐 볼 걸 없어요. 뭐 카라스 GTD고 이거는 뭐 오마 가냐 아니면 언더 가냐 아니면 패스 하냐입니다. 직전 경기 이제 오컬이 20점 차에서 결국에는 이제 프렌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따로 코멘트 할 경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가비지 나왔을 때 세컨 유닛 싸움에서 가비지 멤버에서 이제 OKC가 뉴올 상대로 밀리진 않는데 얼마나 애들이 열심히 해주느냐가 문제입니다. 결국에 샬럿전도 13점 차로 이겼잖아요. 20점 차 정도에서. 이거는 핸디가 높아도 뉴올이 오늘 골스한테 대패했죠. 출전 시간 관리는 됐습니다만 어쨌든 백투백 여파는 없을 수는 없다. OKC가 수비 잘하는 팀 상대로. 그래서 이거는 5만원 쪽으로 볼게요. 저는 뉴올의 득점력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226으로 낮긴 한데 뉴올이 100점 초반대 찔 것 같아요. 100점 초반. 그래서 이거는 오클 승에 OKC 승에 17.5네요. 17.5 마인에 언더까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오마 가냐 아니면 언더 가냐 아니면 경기가 적지 않으니까 빼냐 이 정도지 뉴풀이나 옷 보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시카고하고 컵스하고 덴버입니다. 컵스는 컵스가 제가 컵스가 아니죠. 시카고 불스는 오늘 2차 연장까지 갔고 지금 트레 존스가 GTD고 오늘 복귀했던 코비 화이트는 출전 시간 관리가 어느 정도 됐는데 내일 빼주죠 관리 차원에서. 근데 중요한 건 트레 존스가 나오고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캠 존슨 복귀하고 안 복귀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불스는 역시나 이 프론트 코트가 약해요. 부세부치가 뭐 리버 싸움 열심히 해주는 것도 아니고 굳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메인 볼 핸들러가 없다는 거. 경기 운영을 못한다는 거. 오늘도 경기 운영 미숙, 그 다음에 기디의 어떤 턴오버 이런 것들이 결국에 발목을 잡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덴버는 벤치도 강해졌고 지금 크리스찬 브라운도 빠졌지만 거기다가 앞선 고든 요키치 그 다음에 또 요키치가 있을 때는 발렌슈나스가 나오기 때문에 시카고가 할 수 있는 게 또 오히려 또 오늘 유타보다 더 없어요. 유타는 워커 캐슬러가 시즌 아웃 되는 상태에서도 유타 상대로 뭐 프론트 코트에서 인사이드에서 할 수 있었던 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삼을 좀 많이 던진 거고 그 다음에 소삼이 좀 잘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연장부터는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불수가 광우병이 졌는데 2차 연장까지 갔다. 그러면 얘네가 아무래도 좀 젊은 팀이어도 에너지 레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덴버가 뭐 수비를 아예 못하는 팀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덴마 언저로 볼게요. 긴점 너무 높고요. 저는 불스가 득점력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덴버 승에 13.5 마인 승에 242.5 기준의 언더 너무 높습니다. 긴점 덴마만 보고 준비한 코멘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저녁 식사 안 하신 분들 맛있게 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